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에 반대한다며 공식적인 지역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어제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미술관 남해안 남중권 지역 유치와 수도권 건립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협의 회장인 하동군수와 여수시장, 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 성공적인 COP28 유치를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남해안 남중권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항의 고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사용해 광양항 내 정박한 자동차 운반선에 주요 전력으로 공급함으로써 1.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올해 고압용 설비 외에 저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2개소 추가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추가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민선 7기 각 지자체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내년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차기 시장 선거 후보로 10여 명의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허석 시장의 재판 결과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순천시의 주요 공약은 5개 분야의 73건. 이 가운데 도청 2청사 유치와 광장 토론회,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42건이 완료됐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 등 현재 추진 중인 29건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행될 것으로 순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5%를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순천을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반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실버타운 건설 사업은 국제정세와 코로나 사태, 부지 변경 등으로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역시 인근 도시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어놓고 빨리 해결 지점을 찾아야지 계속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만 계속 부각되는 것은 남은 1년 동안에 굉장히 시장이 무거운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민선 7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현 허석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차기 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장만채 전 교육감과 노광규 전 시장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손은모 변호사와 구이승 변호사,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김동연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도 차천 타천으로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는 임종기, 오학은 도의원과 허유인 순천시 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정욱 순천만 생태관광연구소 소장 등 정치 신인들도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된 가운데 허 시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가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쥘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반복적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만흥 위생 매립장의 사용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민선 7기 여수시 3년 시정에서 만흥 위생 매립장 사용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전 의장은 또 만흥 매립장 사용 기한이 지난해 3월 종료돼 1년이 지났다며 여수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 중동의 행정타운 주차타워가 새롭게 건축됩니다. 광양시는 중마주민자치센터 옆 시유지에 지상 4층 120면 주차 규모의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이달 중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관공서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 지정이 추진됩니다. 반려인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사전에 동물 유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조돼 순천 유기동물 시설에서 보호 중인 한 강아지. 주인이 없는 이 강아지는 이름 대신 발견된 장소와 날짜인 당직실 공호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70, 80% 이상이 이제 그 사람 손을 잘 안 타는 그런 유기견들이시고요. 나머지 한 3, 40%는 이제 그 손 타는 애완견. 당직실 공호이사와 같은 유기동물들은 지난 5년간 순천에서 모두 1,600여 마리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순천에서만 매년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유기동물 보호소 수용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단 2곳에 수용 규모도 각각 80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호소가 수용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현행법상 열흘간의 의무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를 확충하려던 지자체 사업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부지 선정이 어려운 데다 인근 주민의 반대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는 최근 6월 2일을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유기로 발음되는 점에 착안한 건데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인식 전환과 홍보로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간 마련을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비용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 지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의 대안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문제 오류 등으로 한 해 200건이 넘는 재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재시험이 빈번하다 보니 내신 성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최근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답이 없는 형태의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학년 학생 전체가 문제의 문항만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치러진 것은 모두 237건, 50개 공립고에서 146건, 28개 사립고에서 91건이 재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시험 사유별로 보면 정답 없음과 출제 오류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5건 이상 재시험을 본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차례나 재시험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에서 재시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와 공교육의 불신을 키우고 학생들에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어떤 그때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뺏겨서 다른 문제까지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사 연수 강화 등 매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 시험 전반에 걸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또 출제부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한 학사 관리가 시급합니다. 대해서 연수를 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어야 하는데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학교들에서 다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시험 관행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내신 성적과 학사 관리에 대한 불신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광주에서 공유 플랫폼인 카카오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공공 무인 자전거 서비스인 타랑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카오 자전거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는 노란색의 자전거.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자전거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카카오 어플만 깔려 있으면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카카오 바이크는 이제 전동 자전거라
금방 편리하게 힘을 안 주고도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나갈 때만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타랑깨는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와 똑같은 공유 플랫폼 서비스지만 사용하기에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자전거는 광주 시내 전역에 500대가 깔려 있어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지만 타랑깨는 상무지구 안에서만 2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자전거는 전기 동력이 가동돼 페달을 밟기 쉽지만 타랑깨는 전기 동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자전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카카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타랑깨의 운영 장소를 상무지구에서 1호선과 2호선 주변으로 서서히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의 차체도 보다 가볍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중량 차체의 자전거를 저중량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현재 저렴한 그 요금제를 유지를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하루에 60여 명이 이용한 타랑깨. 강력한 대항마인 카카오 자전거가 나타났고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초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도민 185만여 명 가운데 20.1%인 37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60세 이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도 전국 평균보다 6% 높은 82.4%로 나타났으며 전남도는 지역 접종센터의 빠른 개소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 노인복지관 등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반려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200여 명의 봉사자를 모집해 가정 방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월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백원에 이어 최근 한국장애인부모회 여수지회에 연간 10,000kW 이상의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7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습니다.